안녕하세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수정된 엔고프 기준 설정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생이 해당 학년 교과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필수 능력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고 최소 필수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보정 지도하기 위해서 개발한 검사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은 3RS, 읽기, 쓰기, 세마기 영역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국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해서 검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는 기준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상대적 서열 정보에 의해서 기초학력 도달 기준을 설정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학생은 동일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 집단에 속해 있으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라는 학생은 A 학생과 동일한 능력이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낮은 학생들과 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라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달 기준 점수를 고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검사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달 기준점을 60이라고 정해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검사가 너무 어렵게 개발되었다면 어떨까요? 기초학력 미도달로 판정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반대로 검사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면 실제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판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내용을 고려해서 교과 전문가가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결정하는 수정된 엔고프 기준 설정 방법을 이용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도달 기준점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 설정을 하는 이유는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라는 그 기준에 대한 분할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학생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치르고 나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만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할 것인가, 그 분할 점수를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기준 설정의 대상 학년 및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학사회 1학년, 2학년용 진단검사 G형과 H형, 중학역사 3학년용 진단검사 G형, H형,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1학년용 가형과 나형입니다. 다음은 기준 설정을 위한 개념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나서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 기준 설정에서 말하는 성취 수준은 도달과 미도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기초학력 수준을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 상, 중, 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하 수준을 대부분 숙달한 정도를 우리는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점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점수를 의미하는데요.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검사에서는 도달, 미도달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기준 설정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워크숍을 들으시고 연구소에서 보내드린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문서를 검토하시고 검사지의 문항을 모두 풀어보신 다음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은 문항과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 11월 20일까지 URL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3일에는 기준 설정 환경 테스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2시에서 6시 사이에 선생님이 접속 가능하신 시간에 각 교과 담당 연구원이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URL을 통해 줌 회의장에 입장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다. 기준 설정 1일차에는 선생님들이 8시 30분부터 저희가 보내드리는 온라인 화상회의 URL을 따라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신 다음에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얼굴이 화상으로 보여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일차 9시부터 기준 설정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설문조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각 교과 테이블 리더 및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도달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즉 달리 말하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의 기초학력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잘 진행되어야 그 다음 기준 설정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땡땡이라는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을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A 선생님은 김땡땡이라는 학생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해 놓고 있는데 B 선생님은 A 선생님과 전혀 다른 저러저러한 김땡땡을 정의하게 되면 서로 너무나 다른 수준에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이 동시에 모여서 기초학력 도달 기준을 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교실만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의 최소 필수 능력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중학교 2학년 사회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회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은 2020년 중학교 사회 기초학력 기술 예시입니다. 어휘력이 부족하여 문항의 문들을 포함해 제시된 자료 및 답지의 주요 개념 및 핵심 단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많이 들어본 역사 이름과 사건 정도는 알고 있으나 역사적 시대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함과 같이 선생님들께서 기술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2시간 동안 논의를 한 다음에 1라운드 기준 설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소에서 선생님들 휴대폰 메시지로 URL을 하나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연습해 보셨던 것처럼 각 문항별로 기초학력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해당 문항에 몇 % 정도 정답할 것인가라는 것을 추정하셔서 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아니고요. 기초학력 도달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아니고요. 기초학력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즉,
선생님들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미도달했는지 선생님들께서 관찰평가로만은 좀 판정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100명 중에 과연 이 문항을 몇 명이나 정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약 60문항에서 100문항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문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테이블 리더가 각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URL에 기대의 정답 100분율을 입력하시고 입력이 끝나면 식사하시고 1시 20분까지 다시 회의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대 정답률을 추정하실 때는 각자 하시는 겁니다. 예컨대 경기도에 계시는 선생님이 전국에 계신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기대 정답률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1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입력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도달, 분할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시 30분에 선생님들께서 제 입장을 하시게 되면요. 1라운드 결과 피드백을 제공해 드립니다. 1라운드 결과 피드백은 저희가 표집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분할 점수만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수학 가형 30개 중에서 선생님이 추정한 정답률대로 한다면 15개 이상의 정답하면 도달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전체 팀에서는 16개 이상이면 도달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컨대 중학교 1학년 사회 1번 문항을 A 선생님은 90%가 정답할 거라고 하셨고요. 또 B 선생님은 10%만 정답할 수 있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왜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A 선생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B 선생님은 대부분의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들이 정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A 선생님께서 저는 이런 요소 때문에 기초학력 경계선 아이들이 문항에 쉽게 정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정답률을 너무 높게 추정한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2라운드에서 A 선생님은 정답률을 좀 더 낮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저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그림의 힌트가 너무 커서 학생들이 대부분 정답할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바뀐다면 1라운드 정답률은 낮게 추정하신 선생님은 2라운드에서 더 높게 추정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결과를 가지고 각 문항별로 정답률 추정치의 차이가 큰 문항을 위주로 테이블 리더의 진행하에 선생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논의를 해주시고요.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다시 2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각 문항에 대해서 정답률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에 대해 정답률 입력이 끝나시면 1일차 일정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8시 반까지 입장하셔서 주변 환경들을 전부 정비하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3라운드 시작 시 선생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2라운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1라운드 결과 피드백과 마찬가지로 A 선생님이 추정한 정답률대로 했을 때는 분할 점수가 얼마이고 팀 전체 추정 정답률로 했을 때의 분할 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각 문항별로 정답률 추정치 차이가 큰 문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라운드와 마찬가지로 3라운드에서도 문항별로 정답률 추정치의 차이가 큰 문항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논의하시면 됩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정답률 추정치를 입력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신 후 1시 2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시 30분에 선생님들과 최종 3라운드 결과에 따른 분할 점수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분할 점수를 보면서 우리 팀은 좀 더 라운드를 진행하고 싶다, 또는 우리는 이 분할 점수를 가지고 종료하겠다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더 진행하실 팀은 4라운드를 진행하시는 것이고, 논의를 더 진행하지 않는 팀은 3라운드에서 종료가 됩니다. 기준 설정 작업을 의미 있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반드시 이 4가지 유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내가 경력이 선생님보다 많은데 라든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조용히 있다 나가자 입니다. 회의 중에 한마디도 안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각 시도교육청별로 회의에 참석한 해당 교과 전문가는 선생님 한 분이시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입을 다무시는 건 선생님의 시도교육청이 모두 입을 다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 나는 내 길을 갈 뿐입니다. 1라운드에서부터 3라운드까지 전체를 다 진행하면서 절대로 내 정답 100분율을 바꾸지 않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결정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기준 설정은 라운드를 거치면서 논의를 통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고려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 빨리 합의하고 끝냅시다 입니다. 우리가 2시간 동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러지 말고 정답률을 40에서 60 사이만 입력하고 서로 너무 차이나게 하지 맙시다. 우리 2라운드에서 끝냅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3라운드까지는 기본 라운드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성급함을 절대 강요하셔서도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설정 작업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초학력 경계선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땡땡 지역에서 오신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지점이 있군요.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왜 이 문항이 많은 학생들이 정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기준 설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고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